저 어린 시절에 모습이에요. 주로 나오는 것들이 노래하고 기타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보면 다 커트예요. 여자아이지만 남자아이처럼 지내는, 그리고 저를 보려면 주로 이제 밖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주로 보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뭔가를 토론하고 논의하잖아요. 그럼 서로 별로 결론을 따지면서 맛이다. 그 연호 사장님이십니다. 연호 사장님이 저희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코, 그래서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러다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뭔가를 하려면 잘하려고 했고, 뭔가를 하려면 뛰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깡이 좀 센 아이도 있죠. 그래서 뭐 잘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깡이어서 뭐든지 끝까지 하는 아이, 이런 아이가 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기타 치는 거 보이시죠? 기타 치는 거 보면 저 코드 몰랐어요. 그냥 기타를 칠 줄 알았지 그 노래 코드를 몰랐는데 한 사람이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쳐라 이렇게 했는데 전 그 노래 알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나가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치는 코드를 보고 같이 잡으면서 이렇게 쳤던 거예요. 엄청 떨렸습니다. 저 때. 저 하고 나서 안 그래도 여름인데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고등학교 때까지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딱 두 번의 뭐냐면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게 첫 번째가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는 대학이라는 것을 꼭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고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고를 가면 대학은 못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고를 다니면서 그래도 뭐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돼서 저희 엄마 친구분이 너는 그러면은 그 뭐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간호조무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볼게요 하고서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를 시험을 쳤고, 이때도 감사하게 우수 학생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또 좀 잘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호조무사를 갔었는데, 두 번째 그래서 제가 간호조무사 역할을 이게 직업을 가지고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건강검진을 해요. 근데 제가 결핵이 걸려버린 거예요. 뭐지? 왜냐면 제가 거기 그 실습을 할 때 원래 학생은 한 곳에 킵되어 있지 않아요. 돌아다녀요. 한 달마다 6개월 동안. 근데 저는 갔을 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신경외과 응급실에 킵되어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거기 암 환자들, 화상 환자들 막 이렇게 굉장히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 곁에 있었는데 체력이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시험 쳐서 합격은 했었지만 간호조무사 역할을 6개월 후에 자격증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또 가만히 있질 못해서 그럼 내가 공부를 해볼게 하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시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6개월 후에 자격증이 나왔는데 저희 엄마가 6개월 동안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그럼 시험을 한번 쳐보자.
저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은 시험을 한번 치고 4년제, 2년제를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전문대를. 근데 저희 때는 2년제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또 따로 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4년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전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딱 쳤는데 저는 당연히 간호학과를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간호학과 시험을 점수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신경을 응급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피냄새가 완전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간호학과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유아교육학과를 가래요. 유아교육학과는 또 뭐예요? 그때도 저는 유아교육학과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들어갔었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저는 아주 즐겁게 잘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유아교육학과를 들어갔는데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공계 계열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수학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예요. 왜냐하면 왜 답이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야지. 왜 답이 많아?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시 쓰고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해요. 그랬는데 2년 동안 저는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그전에 유아교육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능력이 이게 되겠구나. 보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겨우 B를 맞아서 이제 자격증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저 생활한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냈었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 제가 유치원 1년을 딱 보내면서 나는 원장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 정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대에 제가 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주로 했었던 건 뭐냐면 집, 교회, 유치원, 집, 교회,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에 주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희 때는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행사가 있으면 12시에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유치원에서 항상 걸어서 10분 거리에 차로도 10분 거리 내에 있는 유치원에 항상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장시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돌아도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종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 하면 이상한 거 내가 아침에 그 샤워를 안 하면 이상하고 세수를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지냈었던 생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 때 예쁘죠 아이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으면서 여기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은 뭐냐면 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생님들은 항상 여행을 보내줘요. 그때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었던 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보내줬냐면 저기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수업이라든지 뭐 장학 수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10년 정도 근무를 해도 한 번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유치원이 장학 수업을 한다. 그러면 잘 다니던 유치원을 옮겨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3번이나 했거든요. 제가 수업을 교육청에서 이 선생님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이런 여행도 이렇게 여러 번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생활이 저희 모든 것이고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냈었고요. 그중에 제가 만들었던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유행했었어요. 그런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근데 저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뭘 했냐면 유치원에서는 사업 설명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원화 모집을 위해서 그냥 1대1로 오죠. 근데 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엄마들 전체를 모읍시다. 모아서 우리도 설명회라는 걸 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사립 유치원에서 최초로 설명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4개월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노래 제목이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이라는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온 땅에 누런 금덩이들은 모두 예쁜 구슬을 만들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 다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교과서들은 모두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 가까운 학교 옥상에서 다 날리게 하자. 영어 단어 몇 개보다는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이게 하고, 인류 대학 졸업장보다는 꿈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자. 제가 이 노래를 왜 넣냐면 제가 바라는 유치원 교육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유치원이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을 운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듣는 엄마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했었어요. 근데 꿈일 뿐이었어요. 자, 제가 제일 처음 유키를 만난 건 언제냐면, 이런 유치원을 꿈꾸면서 저는 원장이 되기를 원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원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유치원 전체를 다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장님들이 왜 그렇게 엄마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도 운영을 하면 저렇게밖에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 이현호 사장님이 필리핀에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또 그런 말들을 하신 거예요. 남자는 혼자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막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현우 사장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과 내가 유치원에 대해서 좀 꿈은 꿈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게 좀 합쳐져서 제가 그냥 그만두고 중간에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에 방침이 좀 바뀌면서 제가 다시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돌아왔을 때 제가 그 2008년도에 스킨을 하던 분의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가게 돼요. 그 동생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아는 친구, 오랜만에 만났던 그 친구 거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때 화장품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설화수였거든. 맞을 거예요. 설화수 맞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그걸 들었잖아요. 이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럼 내가 그러고는 해볼까라고는 한 3개월 정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 딱 그만뒀었어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요?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유치원을 다시 복귀를 해요. 근데 한번 회의를 느꼈던 직업을 다시 하면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크게 없어요. 저는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내 생활들을 했는데 뭔가가 빈 것 같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년 딱 하고서는 다시 그만을 두고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필리핀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이제는 나는 주부로 좀 편하게 살래. 지금까지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0년 넘도록 유치원에서 일하는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여기가 저희가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 집 앞에 저희 수영장도 있어가지고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비 오는 날 수영하면 제일 재밌습니다. 전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골프도 쳤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바닷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서쪽 바다에서 저희가 이게 연말이 되면 항상 새 곳이 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그 한국인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잘 아는 분이 거기 선교사님을 가 계셨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필리핀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코리아 드림.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했었던 게 전공했었던 게 유치원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잘했고 자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때 아이들한테 가르쳤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걸 좀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좀 즐겁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4년 동안 주부로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살았었지만 여기서는 전 뭐를 했냐면 주일날 토요일날 외에는 밖에 잘 나가질 않았어요.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뭐 하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김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파김치도 담아봤고요. 배추김치, 물김치 뭐 이런 거 다 담아보고 그때 백종원 씨가 이게 왜 레시피 내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서 레시피 보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면서 음식이 재밌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었는데 나에 대한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참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아침 준비하고 나면 점심에 뭐 할까를 고민해야 되고 점심에 끝나고 나면 저녁에 뭐 할까를 고민하고 이게 주부의 생활이구나. 무엇보다 저는 청소해주는 사람 따로 있었거든요. 청소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 느꼈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돈 있고 부자인 사람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부자인 여자분들 있죠. 사모님이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쇼핑을 다니고 왜 미장원에 가서 그 머리를 막 하고 손 네일에 신경을 쓰고 이런지 그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것들 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 관점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는. 그리고 이때 제가 또 바뀌었던 관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희 신랑이 저랑 두 사람 벌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저는 아이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이때 두 타입의 언니들을 보게 됩니다. 골프 치러 온 언니가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 곳에 남편이 은퇴를 하셔서 연금도 받고 집에서 나오는 돈도 있어요. 월세도. 그걸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골프를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 필리핀은 캐디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캐디비 50페소로 아끼자고 전부 다 막 선동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은 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큼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50페소를 아끼기 위해서 막 사업을 하신 언니인데 일주일로 이제 이게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오늘 기분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 들어가서 가지 말고 일주일 더 놀까? 언니 일은 어떻게 하고 알아서 돌아간다. 이러면서 연장을 시키시는 거야. 연장을 시키면 비행기 값이라든지 뭐 숙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네. 그때 제가 또 한 번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호 사장님에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조금 뭐죠? 심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한국 들어가자. 한국 들어가자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나도 유치원에 다니면 되고 그리고 자기 한국에서 그 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예전에 페이만큼 받으니까 상관없잖아.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2016년 9월 달에 구정이 저기 추석 있죠. 추석 때 이제 저희가 신혜랑 사장님이 부산에 내려온다는 걸 알아요. 항상 제가 필리핀에서 들어오면 만나는 5사람 정도, 연락하는 5사람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신혜랑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왔나? 갔나? 이렇게 하고 그래 다음에 보자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야? 물어보니까 언니 부산에 왔어요. 그런 거야. 그럼 우리 한번 볼까? 그런데 보자고 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태풍이 정말 심하게 와서 센텀에 왜 물 잠기고 이럴 때 있죠. 제가 이현우 사장님한테 우리 취소하고 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에랑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뉴스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신영재 채수기 사장님이 그 뉴스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에랑이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래도 만날래요? 하니까 가세요. 들어보지 뭐. 이 사람이? 그러고서 갔어요. 그러고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내면 이 조건이 통과를 하게 되면 내가 할게. 왜냐면 저는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 제가 유스킨을
그 3개월 정도 해보고서 했었던 게 뭐냐면 제 한계점이 저는 제 지인에게 뭔가를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좋은 것이 있다. 이거 좋아 써봐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네? 땡. 재밌네? 땡. 근데 유스킬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어야 되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하는 거거든요. 귀차니즘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힘들어요. 왜 저래? 이러면 힘들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나랑 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내가 할게. 언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내 사장님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콜드를 시작하셨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결심했어요. 그러면 내가 서울 올라갈게. 왜냐면 저희 어차피 집이 다 정리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거주할 곳이 따로 있고 뭐 집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내가 서울 올라갈게. 그러고서는 뉴스킨을 시작했습니다. 뉴스킨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제가 할래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얘기했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필리핀에서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봉급생활을 해봤잖아요. 봉급생활을 해봤을 때 거기서 골프 치는 언니가 골프를 쳤을 때 두 언니의 상황을 보면서 직장을 아무리 좋은 직장을 이게 퇴직을 해도 한계점이 있다는 말.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 빙수 있죠. 그때 한참 막 빙수가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같이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저 라떼 뭐 이런 것도 다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빙수를 만들자. 그래서 빙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고 해서 빙수까지 정말 레시피까지 다 해서 판매까지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우리 이거 10년만 하면 팔다리 다 부러지겠다. 몸살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딱 15일 하고 저희가 넉다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서울에 인천에 집을 사서 거기에 이제 임대 수입 받는 것들을 고장나고 뭐 고장났어요 전화 오고 그러면 어땠어요 하고 전화 오고 와 집 관리하는 게 이런 게 힘든 건가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현우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집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 임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그 필리핀 현지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종교적인 역량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참 운이 좋게도 제가 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채워졌었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어렸을 때 육성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육성예배 달라고 해 라는 해서 엄마한테 엄마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 이런 언니들 덕분이었거든요. 언니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그쪽을 현지 교회를 이렇게 도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돈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부를 잘 못해요. 거기도 아부를 잘하시는 분은 후원금이 많아요. 근데 아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땅을 사서 이제 거기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투자이죠. 투자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얼마에 사서 뭐 몇 년 후에는 좀 더 오를 거니까 그때 팔자. 저희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개념과 이념적인 차이 이게 그러면은 1을 빼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스템 있죠. 시스템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뭐죠? 그 모닝스쿨, 모닝스쿨 있죠. 끝까지 참석 다 했습니다. 저녁에 오면 11시예요. 스파르타로 이렇게 돌리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알아볼게. 그 말을 지킨다고 이걸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인상 내기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좀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줌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근데 얼굴은 저는 살이 찌면 어떻게 하면 여기만 쪄요.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알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살 좀 빼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TR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R 라이트를 하면서 제가 이때 임상을 내기 했던 거는 뭐냐면 전 소비자 개념이 아니었어요. 적으로 효과가 있나? 180도는 제가 처음 사업할 때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효과는 알아요.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나 제품은 다 썼어요. 전 트랜스포메이션까지도 써봤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효과가 있나? 정말 박정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나? 그렇게 해서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임상이 정말 확신이 섰었거든요. 그러고는 10월 달에 그렇게 하고 유스캔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11월 달에 참 그걸 끝내버렸어요. 저 사업자를 끝내버렸어요. LOI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LOI를 넣고요. 10월 30일 LOI를 넣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바로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모텔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오피스텔로 옮겨서 그때도 모든 시스템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도 임상 얘기를 했고 약속했던 것처럼 콜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쯤은 잠이 오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콜드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드지를 알아본다고 이 그 사장님들하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콜드를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그 겨울에 눈이 오는 날 그 자판 까는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되기 한 일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세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자판을 깔고서 눈 오는 날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까지 해봤거든요. 저는 어떠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해야지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공부해 그럼 안 해. 이래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동의를 했겠죠. 근데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그래 세미나를 들으니까 스폰서 사장님 말에 예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 그럼 해보지. 그래서 저를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애랑 사장님이 해볼래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거 해볼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사업자고득에서 첫 번째 달에 그때는 뭐죠? 스타 포텐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저희가 스타 포텐셜을 딱 끝내고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1일까지 있는데 30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첫 번째 첫째 달 끝나고 축하한다 하고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몸만 쉬는 술이지만 전부 다 따라 놓고서 이렇게 막 건배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때였어요. 자, 이 세미나를 들었던 원숭이고요. 이 보이시죠? 박스, 크리스마스 박스. 이거 저희가 콜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독서 미팅도 위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애랑 사장님 집이에요. 애랑 사장님 집에서 저희 만나가지고 수시로 갈바닉하고 데몬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갈바닉을 굉장히 잘합니다. 데모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유가 저희 언제 만났냐면 밤 10시 되면 그래서 가요. 그때부터 저희는 스폰서링하고 그때부터 로드맵 짜고 그러고 그럼 거의 2시에 끝나요. 2시에 끝나면 아침에 서울에서는 스타스쿨이 몇 시냐면 7시 5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지 1시간 넘게 걸려요. 7시 30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까지 가야 돼요. 50분에 시작을 하고 안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말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냐고?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든 사람이라서. 네, 정말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서울에서는 이제 또 강의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서울에는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사업자만 되면 무조건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겸해서 무조건 사업자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게 되었죠. 컨벤션 저는 이게 첫
있었는데 이때 제가 보이진 않지만 왼쪽 발이 깁스를 했거든요. 팔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대 엄마. 나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저한테 뭐를 말씀을 안 하시냐면 공부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 딸이 기질을 알잖아요. 해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었어요. 그 믿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서울에 올라간다 알아보러 올라가 그래서 그 말 아직도 귀에 꽂히고 아 그래 엄마가 처음 한 거니까 나 이뤄줘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왼손 깁스하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왼손 깁스하고서도 컨벤셔널 끝까지 갔었고 발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력이에요. 2016년 11월 달에 BR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얼마 만에 BP가 됐는지 BP가 되었죠. 거의 8개월 만이죠. 근데 BP 때 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된 그 대리점이 콜드로 만난 분이었거든요. 콜드로 만난 분이 대리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긴 시간이었죠.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3개월밖에 안 걸렸잖아요. 3개월 만에 SBP가 됐어요. 근데 이때쯤에 제가 굉장히 슬럼프가 와요. 왜냐하면 저는 길치라서 길을 한 번 갔던 걸 잘 못 찾거든요. 근데 모르는 서울길에 콜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내가 분명히 갔었는데 거기를 아는데 그 다음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가면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어. 근데 현호 사장님이랑 가면 여기 왔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언어가 저는 서울 가면 서울말하고 광주 가면 광주말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언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계속 사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야단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말 많은 사람 싫어한다고. 쟤네 왜 저렇게 시끄러워? 하이톤이잖아요. 부산에 오면 전부 쫙 깔려서 얘기하는 다들 하이톤 막 타다다다다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있죠. 그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화가 나면 풀 데가 있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둘 다 찢쳐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아침에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또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려가자.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정말 나 지금 문화 충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신하사님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려와서는 제가 내려와서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분이 박혜원 사장님이었어요. 박혜원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지인은 아니에요. 같은 교회 분이지만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올 때마다 이렇게 머무는 곳이 이렇게 놀러 갔던 것이 박혜원 사장님 사무실 사장 앞 남편분의 지금 문카페라는 곳 있죠. 그곳에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좀 친해졌었는데 그러면서 박혜원 사장님의 얼굴은 알죠. 왜냐하면 항상 앞에서 싱어를 하셨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저분이 있구나. 그럼 몇 번 소통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다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랑 친한 이제 그 분이랑 같이 해서 놀러를 오신 거예요. 놀러를 오셨는데 성격도 너무 좋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네.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좀 더 친분이 있게 되죠. 근데 박희영 사장님 이제 제가 그걸 한다고 아니까 이제 사줘야지라는 개념에서 대문을 받아보셨고 그 대문에서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제 사용하면서 더더욱 비전을 보셔서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내려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분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때 박혜원 사장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서의 그런 콜드로 인해서 뿌려놓은 씨앗들 있죠.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마카오를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옆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정하는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요. 죄송하지만 가면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막 얘기를 해요.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BP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4명을 만드는 게 그렇다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트립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장님들이 트립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저도 여행을 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럼 뭐 대체 왜 좋은 거야? 근데 감사하게 하늘이 저를 도왔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SBP 이상에서 트립을 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서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럼 정말 도전을 열심히 했는데 감사하게 뭐냐면 그때도 저는 운이 좋아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넉 달 만에 저는 연속 넉 달 만에 그걸 다 채워버리고 12월까지가 아닌 10월 달에 이걸 마카오 트립을 마감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2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떨었는 줄 아십니까? 소심한 A형이라서 표현을 못하고 이거 계속 유지되는 거야?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슴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반품이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내지 않고서 2019년 4월 달에 마카오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어느 세미나에서도 그 말이 들은 적이 있어요. 트립이 목표가 되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트립이 달성이 되죠. 놓아버리게 돼요. 에락 사장님이 저한테 10월 달에 딱 마감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언니라고 불렀으니까 언니 지금이 중요해요. 딱 마감을 하고 나면 11월 달부터 풀려요. 꽉 잡아야 돼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확 하고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게 그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않은 이 걱정과 막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트립을 딱 마감하고서 저는 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 아파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몸도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와이 석세스 트립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이 석세스 트립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잖아요. 트립을 딱 달성하고 갔다 오잖아요. 그 다음을 못 가요. 제 경험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스타일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파워를 확 주고서 쉬는 스타일이에요. 체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하와이 석세스 트립, 그다음에 어떤 석세스 트립이 목표가 되면 그걸 딱 마치고 나면 풀려버려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PA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랑 사장님이 언제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마카오 트립 딱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PA가 목표입니다. PA가 목표입니다. 참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가 달라요.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야채를 좋아할 것 같아 보인대요. 으로 보여지는 나랑 내가 아닌 나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아서 해요. 그래서 이제 집 청소도 일주일에 근데 이런 거를 신은영 사장님은 아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부터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리더 해주신 부분들이 참 잘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카오 트립을 갔다 오고서는 저는 계속 쳐줬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냐면 현우 사장님이 다시 이제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계속 다운 됐었거든요. 자, 마카오 트립 때 빨리 넘기겠습니다. 근데 컨벤션 가서 딱 들었던 얘기가 있어. 그 전에 제가 못 들었는데 신혜랑 사장님 부산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와, 뭐라고요? 그때쯤에 제가 이현호 사장님한테 SOS를 보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생각하면 신혜랑 사장님 온다고 얘기했으면 이현호 사장님 오지 말라고 할 걸 이 생각도 하지만 근데 그때 딱 듣고서 제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애랑 사장님 내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카오를 끝내고 나서부터의 그 기간 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모양만 리더였어요. 우리 그 팀에서 윈스타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라는 게 있고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직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제 스스로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더를 흉내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쳐가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뭉쳐갖고 뭔가를 하는 게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다 하고 있을 때 애랑 사람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죠. 와, 해야겠는데. 다시 저에게 그래서 애랑 사장님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심기일전하기 시작해요. 스폰서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폰서 사장님이 하라면 하십시오. 그냥 스폰서 사장님이 제시하는 거 하십시오. 요즘은 제가 그 스폰서 사장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스폰서 사장님. 하지만 스폰서 사장님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스폰서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애랑 사장님이 내려온다는 걸 제가 듣고서 애랑 사장을 제가 못하는 걸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저와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캔이 왜 힘들까?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이 저는 힘들었지만 버거운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할 때 그리고 뭔가를 주어졌을 때 해냈거든요. 근데 왜 EBP가 힘들지? 그 꼴랑 네 사람이 왜 힘들지? 이 질문. 근데 제가 얻은 대답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힘들구나. 제가 이제 3년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이 폭이 무한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건 내 주위에서 둘러져 있었던 환경이 나를 대단하게 봐줬고 대단하게 만들었었어. 근데 나 자체는 보통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거 뭐냐면 제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나는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뉴스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자. 뉴스킨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뉴스킨 사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감사일 저만의 감사일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감사일을 적고 저는 원래 초긍정인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데 해 이 말만 안 하면 저 뭐든지 초긍정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앞에 사람이 빨리 차 가잖아요. 아우 저 사람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근데 이 초긍정의 문제가 뭐냐면요. 또 하나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EBP를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게냐면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아니라도 돼. 여우의 심포도 아시죠? 그것처럼 난 지금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게 모든 미션들마다 그런 핑계들 됐던 거예요. 초긍정이지만 그게 저희 합리화로 바뀌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일 쓰면서 제가 저를 다시 점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또 감사일 썼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자괴감, 자책감,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피해의식이라는 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하면 왜 저 사람한테만 잘해주지? 왜 저 사람만 만나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질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윤호 사장님한테 질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쟤한테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저 언제나 앞에서 너무 잘했어, 너무 이런 사람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제가 감사일을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자존감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2, 3년 정도 되니까 뭐냐면 제 좀 누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시스템에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뭐냐면 세미나 있죠. 저희 그냥 미팅은 들어가는데 어떤 거냐면 나 저거 알아. 저 사장님 저것도 얘기할 텐데. 네, 저도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스템에 세미나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뭐 했었던 건 뭐냐면 유치원 생활과의 비교를 했어요. 저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유치원 생활을 10시 돼서 갈 때도 많았거든요. 퇴근 9시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 아침에 그 시스템 10시에 있으면 8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루 종일 힘들기 때문에 그 대신 저녁 시간을 이용하자.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시간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제가 귀차니즘 있잖아요. 이 귀차니즘들을 조금씩 제거해보자. 그래서 제거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 제가 유스케 딱 들어왔을 때에 저의 사회적 지위는 유치원에서 부원장이었어요. 하지만 유치원은 이게 유스케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치원에 처음 딱 들어가면 1년 동안은 부교사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모든 허드렛 일들 다 해요. 그리고 수업 하나를 딱 시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준비를 부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시간에 못 해요.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퇴근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짐을 들고 가서 준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킬을 하면서는 그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1년 차 유치원 1년 차인데 2년 차인데 3년 차일 때 각각 겪었던 것들을 저는 그냥 패스하고 부원장으로서 위치를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유치원 1년 차 때는 어떤 모습이었지? 2년 차 때는 어떤 모습이었지? 3년 차 때는 어떤 모습이었지? 전 3년 차 때도 조금 루즈해졌었거든요. 아 지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지금 내가 그 습성상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탈피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명단 적기를 다시 했고 수수료 제가 제 포인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해야 되는 게 소개받기도 하고 해서 계속 소개받기를 했고 목표를 적고 붙이고 매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대내었어요.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벨로시티를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웰스마이즈가 아닌 벨로시티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웰스마이즈로 가면 피해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참 죄송하게도 벨로시티로 가게 되면 저희 팀이 그렇게 힘 있는 팀이 포인트를 잘 튀는 팀이 아니에요. 예재은 사장님께서 오늘 탑 포인트 하셨잖아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저희 팀이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벨로시티를 가시면 못 주겠다는 걸 피해가 돼서 런던을 가겠다고 외치시는 분이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아, 제가 9월까지 저희가 4만 라인이 될게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겠지만 4만 라인을 해야겠구나.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게 뻔히 나오잖아요. 쪼개. 그리고 또 하나는 1만 리더 팀에 저희 라인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거의 4월 달부터 계속 1만 라인 나오거든요. 저는 SVP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5월 달에 EVP가 됐으면 지금 벌써 2달을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지금 마감을 한 거거든요. 이건 아니잖아? 이성적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뭐지? 그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짐을 하고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존재감이에요. 제가 피해의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제가 그런 걸 하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들어오게 된 이유가 저의 존재감이었잖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내 존재감을 내가 옮겨야겠다. 지금까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세워줬다. 지금은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내 존재감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뭐지? 스폰서님이 당연히 핀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1분의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6월 21일 원래는 6월 21일자로 마감을 하기로 했어요. EBP를.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제가 그 B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단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7월 달에 사장님 세미나 있어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BA 달성기예요. 네? 사장님 EBP가 아니면 BA요? 그럼 제가 6월 21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체면을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문을 받아가고 주문을 했는데 마지막 주문이 언제 됐냐면 22일 00시 1분인 거예요. 저 가슴이 절룩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그러면 저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으로 마지막 분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 뭐지? 그러고서 에랑 사장님한테 바로 에랑 사장님 공공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A하고 전화를 해본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는 당연히 됐겠지 생각을 하고 어차피 EBP는 되니까 라고 했는데 BA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또 하나 실수를 뭘 했냐면 제가 금요일날 반품 맡겨 놓은 걸 깜빡하고서는 월요일에 이 반품 처리가 됐는데 화요일날 제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25포인트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대. 제가 처음으로 뉴스키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EBP가 되지 않았을 때도 울지 않았던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펑펑 울고 무엇보다 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펑펑 울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1000포인트를 채우죠. 전화를 막 하기 시작하다가 그걸 알았죠. 아, 패스트트랙 마지막까지 하면 돼. EBP는 돼. 그러면서 탁 놓아버렸어요. 이게 1분의 영향력인 거예요. 저 귀차니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귀차니즘에서 불러온 거예요. 저희 귀차니즘에서. 될 수 있었던 게 왜 안 됐지? 근데 제가 운이 좋은 여자였잖아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쫙 올려다보고 있는데 애랑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BA로 돼 있는데요? 그거 언제 알았냐면요. 목요일날 알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EBP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BA가 돼 있는데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무슨 말씀? BA가 돼 있는 거예요. 뭐지? 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스폰서 사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켜드릴 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울컥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 신혜랑 사장님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 그것도 대외적인 거잖아요. 저 혼자 애랑 사장님을 저만의 이거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대외적으로 BA 그 달성기를 했는데 제가 EBP로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목표는 이겁니다. 9월부터 3월 리더팀을 유지하는 거. 왜냐면 이거는 그 전에 계속 그냥 말로만 런던 가셔야 되는데 런던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벨로시대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딱 듣고서부터는 이게 이제 아니네, 정신 차려야 되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기 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신혜랑 사장님이나 이제 다른 제가 이거 뭔가 얘기할 때마다 사장님들은 도를 안 하세요. 합시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표라는 건 뭐냐면 9월까지 SBA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EBA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전부 다 황당한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나 황당한 꿈을 꿔요. 어렸을 때 저는 꿈꾸는 걸 좋아했고 그 꿈들을 이뤄나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유치원 교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저라는 사람은 그래요. 제일 처음에 세미나를 듣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꿈을 크게 꾸는 사람이에요. 유치원을 다닐 때도 저희 유치원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 나가면서 기점 유치원을 마치는 거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큰 꿈을 꾸는 건데 이 큰 꿈을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저는 또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청출어람 이게 제가 목표하는 저희 팀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이게 저희 팀의 제 목표입니다. 이 큰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정화 사장님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BA 달성기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일단 사장님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나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그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만났고 이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고 내 인생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저도 가장 처음 초기 때 이 사업에서 집중했던 게 모든 시스템에 올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돌아봤던 게 초심을 좀 잃지 않았나. 다 나오지만 그 나갈 때 그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반성하는 시간도 좀 가졌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팀과의 한방향 정렬이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를 사랑하는 마음,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 딱 그렇게 세 가지가 딱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마 BA를 이렇게 멋지게 달성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목표가 소양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네, 이렇게 좋은 강의 들었는데 한번 앱부터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천을 지금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계신 박혜영 사장님. 앱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혜영이고 저희 스폰 사장님은 7월 BA를 달성하신 정정화 이현우 사장님이십니다.